시작할까? 지금 앞쪽에서 질문이 있는 것들 함수부터 받으면 돼요. 앞에 혹시 있는 거 있으면 몰아서 하시고 절대부등식 쪽에서 단원 조합 문제 이쪽에 남아있는 게 있을까? 그러면 함수 파세 함수에서 지난번에 했던 것들 프린트에서 프린트만 함수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프린트에서 프린트 함수 여러 가지 함수 다음은 내가 프린트 어디까지 했지? 여기 와서 하고 요거 다음에 안 나갔지. 네. 몇 번? 10번? 엄마 풀려고 말. 40일짜리 10번에 있는데 보면 모든 실수 x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x 빼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2 빼기 x. 여기 나와 있는 이 대괄호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가우스 기호네요. 그죠? 가우스 기호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에 의해서 얘가 갖는 치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거니까 x값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이 값들이 앞에 있는 x 빼기 2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뭐 2를 넣으면 앞에 건 0이 될 거고 둘 다 0이네. 응? 그지? 2를 넣으면 둘 다 0 돼버리는 거지. 그지? 또 2가 아닌 숫자 3을 넣어보면 앞에 건 1 되고 뒤에 건 마이너스 1 되면서 이것도 0 돼버리네. 그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가 n, 여기서 n은 정수야, 정수. x가 정수일 때는 fn은 n-2에 플러스 2-n이 되면서 앞에 있는 값은 정수일 때는 가우스 기호가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가 0이 돼버리는 거죠. 정수 n에 대해서는 0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정수가 아닌 숫자들을 하나 볼까? f에 1.5 정도 대입해볼까요? 1.5를 대입하면 앞에 주어져 있는 값은 1.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의 저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지?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0.5 들어가면 이제 0.5 되면서 0.5의 경우에는 0 돼버리겠죠? 0. 그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되겠다. 그치? 자, 정수가 아닌 어떤 값. n이 정수가 아니야. x가 정수가 아니야. x가 정수가 아니면 그때 fx는 정수가 아닌 값이 여기 들어가면서 x 빼기 2하고 2 빼기 x가 됐을 때 2 빼기 x가 됐을 때 앞에 주어져 있는 값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수가 아니니까 얘를 이렇게 집어도 돼. x가 n 플러스 알파. 그래서 n은 정수고 알파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어떤 소수 부분이 있는 이러한 숫자라고 할 때 n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f에 n 플러스 알파라는 값이 들어갔을 때 n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2 빼기 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면 n 빼기 2보다 알파만큼 큰 거야. n 빼기 2보다 알파만큼 큰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은 n 빼기 2가 나오는 게 맞는 거지. n 빼기 2가 아니 n 빼기 2보다 알파만큼 크면 알파는 버려지는 거야. 알파가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알파 부분을 버리고 n-2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음수니까 2 빼기 n까지는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야. 근데 여기서 알파를 빼잖아? 그러면 정수에서 알파만큼을 빼면 2-n보다 1만큼 작은 값이 나올 거라고. 가우스 비호기 때문에 2 빼기 n까지는 정수야. 정수는 나오겠지? 근데 거기서 알파만큼을 뺐어. 그럼 2 빼기 n보다 1만큼 작으면서 1 빼기 n이 될 거라고. 1 빼기 n. 그러면서 n이 없어지고 남는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와버리는 거지. x에 들어가는 값이 정수가 들어가면 그 값분이 0이 돼버립니다. 근데 정수가 아닌 숫자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함수값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므로 치역은 마이너스 1과 0 요 두 개가 되겠다. 이해하십니까? 가우스교에 대한 결과물 자체가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가 중요한 거거든.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답을 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또 25번? A 1, 2, 3, B 3, 4, 5, 6. F가 1대1 함수이다. 1대1 함수이다. 함수 F 중에서 임의의 X에 대하여 fx가 X가 아닌 것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fx하고 x가 같지 않은, 그러니까 1이 여기서 뭐 fx가 x가 아닌 a라는 집합이 1, 2, 3이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3, 4, 5, 6인 상태에서 3, 4, 5, 6인 상태에서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만들면 이 3이라는 값이 3으로 가는 것 외에는 fx하고 x가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거죠. 1이 가는 건 전부 다 1이 아닌 숫자로 갈 수밖에 없고 2도 마찬가지지. 근데 3으로 가는 이 상황만 우리가 제외시키면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fx가 x가 안 되는 것의 개수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3부터 결정할까? 3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3이 결정할 수 있는 건 4개. 그지? 그러고 나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3으로 가지 않았어. 3이 선택한 하나의 값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3개.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개가 되겠는데? 그지? 얘가 4개가 아니라 3개죠. 미안합니다.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3개, 3은 가면 안 되니까.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여기 중에 하나. 그리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이 선택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그리고 마지막 것은 2개. 이렇게 보면 18개 나오겠는데, 18개? 몇 개야? 우리 답지에 어. 그 F3이 3인 게 6가지였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답은 18개였고. 거꾸로 이제 적어도라는 개념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3이 3으로 가는 경우를 전체 1대1 함수들 중에서 빼준 거지. 그런 방법도 되겠지. 3이 3으로 가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 그리고 1이 선택하고 나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이 3으로 갔을 때 만들어지는 1대1 함수는 총 6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6가지를 제외시킨 거야. 4, 3, 2에서 이 6가지를 빼갖고 똑같이 18개라는 답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구할 수도 있죠. 맞아요. 또 우리가 언제 하기로 했지? 수요일날이었지. 수요일날. 이제 수요일날 우리 아침에 11시에 수업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네, 모레. 네. 한번 왔다가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고 2번 하는 거고 그날은. 다른 일정 있어? 다행입니다. 그래. 지난주에 하고 제껴갖고 그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2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역시 수요일만? 응? 11시부터 쭉 있어. 11시 상관없죠. 11시부터 수업 2시간만 할 거야. 2시간. 그러니까 이어서 내가 그냥 강의 2시간 할 거고 그리고 쉬었다가 4시에 다시 하는 걸로. 서진 안 돼? 생각하는 척하고 다른 거 몇 번? 아니 질문이 너무 많아서 하셔도 다 해보려고. 30번 30번? 자, 30번도 같이 볼까요? 30번? 30, 31, 32. 네. 자, 30번에 보면 자,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 함수 요거의 개수를 구하는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은 홀수고 그 다음에 x1과 집합 x의 원소가 다르면 다르다. 1대1 함수이길 바라면 그러니까 가하고 나의 조건이 이제 일단 나 조건은 1대1 함수야. 나에 나와 있는 건 1대1 함수. 1대1 함수다. 그리고 가에 나와 있는 건 F1, F2, F3 이 값이 홀수가 돼야 돼. F1, F2, F3이 홀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죠? 홀수가 되려면 이 선택받은 것들이 홀 이렇게 가면 되지. 그지? 홀이면 홀수잖아. 더하면 그지? 홀짝짝도 되죠? 홀짝 짝 그리고 홀수의 개수가 하나만 들어있으면 되니까 여기가 홀수여도 되고 여기가 홀수여도 되는 거야. 그치? 3개가 짝수이거나 1개가 짝수이면 3개나 1개가 짝수이면 안 되는 거야. 야, 이거는 여집합을 이용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하는 수밖에 없겠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홀로 갈 수 있는 건 여기 1, 2, 3만 넣었구나. 1, 2, 3, 4, 5가 있고 그 다음에 1, 2, 3, 4, 1, 2, 3, 4, 5, 6, 7 1, 2, 3, 5, 6, 7이 있으면 일단 제한된 조건이 있는 1, 2, 3이 먼저 선택을 먼저 합시다. 1, 2, 3이 선택을 하는데 홀이 되려면 1, 3, 5, 7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
그지?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개야. 그지? 그리고 4하고 5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짝수가 포함되면서 홀수 4개 중에서 3개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홀수 하나하고 짝수 3개, 그러면 4개, 3개. 요게 이제 그 1, 2, 3, 4, 5가 1, 2, 3이 모두 다 홀수를 선택하고 4하고 5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다. 됐어? 그지? 그리고 홀짝짝이 돼야 되니까 홀짝짝 1이 선택하는 게 1이라는 하나의 값이 홀수 중에서만 선택을 하면 4가지가 되고, 그지? 그리고 이 나머지는 짝수만 선택해야 되니까 2하고 3은 1, 3, 5, 7을 뺀 2, 4, 6 중에서만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3가지, 2가지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4, 3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4하고 5는 남아있는 원소 4개 중에서 하나,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4하고 5는 제한사항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1, 2, 3, 4, 5라는 요 5개의 원소들이 선택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순서대로.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럼 뭐 이게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계속. 그치? 얘가 짝일 때도 4, 3, 2, 4, 3이 되고, 그 다음에 4, 3, 2, 4, 3이 되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해야 되겠지? 그럼 4, 3, 2, 4, 3 곱한 게 총 4개네, 4개. 4, 3이 24, 12, 144, 144, 288, 288이 4개. 288이 4개. 이렇게 맞나? 1152, 1152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31번 어떨까? 31번. 함수 f가 임의의 양수 m과 n에 대하여 f의 m, n이 fm 더하기 fn 이고 f2가 1이야. 그럼 f의 2006승. 시키는 해볼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문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맨 앞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함수 f가 임의의 모든 양수 m과 n에 대하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목적 지향적으로 가야 돼. 나는 f2를 알고 있는데 2의 2006승으로 가야 돼. 그럼 2의 2006승으로 갈 때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2를 가지고 2006승을 가는데 2의 제곱을 구하려면 2하고 2를 곱해야 돼. 그럼 2의 제곱이 되지? 그럼 2의 제곱이 나오면 2의 제곱과 또 2의 제곱을 곱해. 그러면 2의 4제곱이 될 거란 말이지. 그치? 2의 4제곱, 2의 8제곱, 그러니까 2의 4제곱.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지수 자리를 키워나가야 된다. 그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2의 2006승까지 가려면, 그치? 2의 2006승까지 가려면 이 짓을 몇 번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자, 그럼 나는 2부터 대입할 거야. 여기다가 f의 2 곱하기 2. 그럼 F2 1 2 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F에 2의 제곱 4. 여기 4가 되는 거야. 2의 제곱 2의 제곱. 지금 우리 F4가 2라는 걸 구한 거니까. 그럼 다시 또 여기다가 F4
F4 그러면 2 해서 4가 되겠지. 그지? 잠깐만 보면 여기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F2가 1이었다가 F2의 제곱은 2였다가 F2의 4제곱이 4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답이 2006이 돼야 돼. 얘는 2006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아. 왜냐면 여기 보면은 결국에 이 지수들 있잖아. 그 지수들이 더해진 값이 답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하나 더 해볼까? 그러면 F에 이게 16이니까 2의 4제곱하고 2의 4제곱을 곱하면 F에 2의 4제곱 F에 2의 4제곱 이렇게 하면 4하고 4를 더해서 8이 돼요. 근데 이거 둘이 곱하면 2의 8승 되거든. 그지? 2의 8승일 때 8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F의 2의 2006승은 2006이 되는 게 맞겠네.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추럼. 자,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까? 여기 주어져 있는 저 F에 2006을 내가 F에 2005 곱하기 2의 1승 여기 분리시키면 얘는 F에 2005 더하기 F에 2 요 관계에 의해서 요 둘이 곱해져 있으니 둘이 분리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얘가 1이잖아 지금. 1이야. 1. 다시 얘도 2004하고 2, 1승으로 분리시키면 또 F의 2004하고 1이 더해지겠지. 그지?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결국엔 얘가 2의 곱해진 개수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럼 2006이 답이 된다. 됐어? 얘가 그 다음에 32번 32번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응? 32번 한번 내봐봐. 답 냈어? 규칙이 똑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규칙이 똑같아서. F3이 마이너스 2니까 오호 이거 마이너스 2네 얘는. 이건 개수로 답할 수는 없겠는데 32번 같은 경우에는 양수들에 대하여 FA B가 FA 더하기 FB입니다. 그러면 F3 마이너스 2임을 이용해서 F1하고 F3분의 1 F1하고 F3분의 1이 나오려면 A에다가 1, B에다가 3분의 1 집어넣어야겠는데 1하고 3분의 1을 넣어서
그지? 그래야지 얘가 F1하고 F의 3분의 1 이게 분리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을까? 그지? 근데 이것도 F 3분의 1이네? F 3분의 1. 그럼 결국엔 이 값이 F 3분의 1하고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 1하고 3분의 1 곱하면 F 3분의 1이니까. 그치? 그럼 우리 F 3분의 1 구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겠네? F 3분의 1. 그러니까 F 3이 마이너스 2야. 그러면 F 3을 이용해서 F 3분의 1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F3 곱하기 3분의 3 곱하기 3분의 1. 또 F 3 F의 3분의 1. F1은 얼마지? F1? F1 보고 있잖아. 0이에요. 써있어? F1은 어떻게 구했어? 그 A 할때 A에다 1 넣어주고 B에다 3 넣어주면 F3은 마이너스 A에다가 3, 그래서 1 넣으면 아하 F3, F1 되니까 이 어차피 F3하고 F3은 없어지니까 F1은 0임을 구한 다음에 그치? 그럼 여기 0이야? 그 F3이 마이너스 2야. 따라서 F의 3분의 1은 마이너스 2 넘어가면 2가 되겠다. 2. 이거 2 되겠네. 이 답이 2. 그치? 대입해야 되는 숫자를 선택하는 건 조금은 경험에 의할 경험이 쌓여야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응? 이제 물론 우리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로 접근하면 되는 거. 다음 페이지 괜찮을까요? 32, 33, 34? 34번 34번 볼까요? 34? 좋아요. 34번. x가 1, 2, 3, 4, 5. x에서 x로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 f, 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저 문제의 위치가 좀 잘못돼서 이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갈게요. f 서클 g. 지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안 하는 게 좋아. 34번의 문제의 배치가 합성함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합성함수가 아직 뒤에서 배울 거라. 응? 뒤에서 배우는 거야. 합성함수의 대략적인 의미는 아시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할 거라 먼저 말씀드리면 합성함수는 함수 두 개가 순서에 의해서 가는 거야. 태연아 말 이쁘게 하고 빨리 들어와. 말레만 했다고 아직 다 안 했어 그러면? 새로운 거 더 풀어 말아. 새로운 거 줘 말아. 그거 더 수지가 안 했는데? 집에서 안 했잖아. 오늘 해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 그 숙제에 대한 부분인데. 꿀렁꿀렁 잘 들었어. 숙제 안 하는 걸. 오늘 할 거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합성함수라고 하는 게 함수의 연산이야. 연산. 함수와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는데 fx라는 함수가 어떤 실수 곱하기 3을 해도 얘는 함수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함수 fx가 정의되어 있을 때 그 앞에 이렇게 실수를 곱해도 얘네들이 함수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실수배가 가능하고 두 개의 함수 fx가 있고 gx가 있어.
그럼 얘네들 둘을 더해도 역시 함수의 범위 안에서 더해진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고, 함수와 함수를 빼도 함수가 되고, 함수와 함수를 곱해도 되고, 함수와 함수를 나누어도 됩니다. 다만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gx의 자리에 들어가는 함수는 0이 되는 함수값을 가지면 그러면 함수의 연산이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이런 연산들은 실질적으로 함수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고 함수에서만 할 수 있는 연산이 바로 합성함수라고 하는 연산이 있는데, 이 합성함수는 함수의 제일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딱 거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대응이라는 말이 나와. 그 대응 관계가 두 개가 이어지는 관계를 합성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어떤 함수 f와 g가 x에서 y로 가고 있는 함수와 다시 y에서 g로 가는 함수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원소를 f에 의해서 fx라는 값으로 대응을 시켰어. 이 대응되어진 fx라는 놈을 g라는 관계에 의해서 다시 대응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얘네들은 fx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응? x를 f를 통해서 집어넣고, 그 f에 의해서 만들어진 함수를 g에 의해서 집어넣은 관계. 그러면 f 입장에서 보면 얘가 먼저 진행이 된 거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g가 진행이 된 거지. 요 관계를 앞으로 우리가 g 서클 f x라고 쓸 거라는 거야. 이 과정에서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x라는 놈을 내가 제곱을 했어요. x제곱. 그런 다음에 3을 더합니다. 3을 더했어. 요 관계하고 내가 x에다가 3을 더합니다. 3을 더해. 그리고 나서 제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의 결과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함수 두 개에 대응하는 순서는 그 순서를 바꿨을 때 같은 함수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오케이? 우리가 만들어낸 이 합성함수의 결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서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바꿔 놓았을 때 f서클 g라는 함수와 g서클 f라는 함수가 늘 같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자리의 위치를 바꾸는 걸 우리가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성이라고 하는 함수에서의 연산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 연산 과정에서 자리를 바꾸는 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큰 제약 중에 하나야. 덧셈이나 곱셈은 자리를 바꿔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가지고는 막 여러분들이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합성함수라고 하는 건 자리를 바꿀 수 없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연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자, 다시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대응 관계를 순서에 맞게끔 진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 순서에 맞게끔 진행하는 과정을 어떤 연산기호, 서클, 조그만 동그라미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순서를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원하는 겁니다. f서클 g, 자세한 이야기 다시 한번 계속 이어서 갈게요. f서클 g라고 하는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얘기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에 주어져 있는 얘기가 1대1 대응, 그리고 G2가 G4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G1 마이너스 G3이, 그 다음에 G3 마이너스 G5가 0보다 크다. 이 0보다 크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죠.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 얘가 둘 다 양수라는 얘기는 둘 다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얘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지? G1이 G3보다 크고 G3은 G5보다 커야 되는 거야.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겠네.
이거거나 또는 반대가 될 수도 있죠. 둘 다 음수가 되면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나 조건에 대한 해석이 되고 다에 의하면 F1 빼기라고 G, F2 F2를 곱한 값이 F3이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G3이랑 같아야 되는구나. G3 그리고 F3과 F4 빼기 2가 G4하고 같아야 돼요. 그리고 G3이 2래요. 이때 얘네들을 구하래. F2, G2, F4, G5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라. 여러분들 이제 조합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1, 2, 3, 4, 5가 있고 1, 2, 3, 4, 5 1, 2, 3, 4, 5 여기 X 그래서 딱 결정되어 있는 게 G3이 2야. 여기 나와 있는 F서클 G는 G가 앞에 있는 거야. 이게 먼저고 얘가 나중에 하는 거야. 항상 뒤쪽에 있는 걸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가 G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G3이 1로 갑니다. G3이 1로 간다. G3이 2로 가는 거구나. 쏘리. G3이 2야. 좋아요.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F서클 G가 1대1 대응이어야 하는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그리고 F하고 G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나와. 그럼 실마리의 시작이 G3이 2니까 얘가 2야. 그러면 여기가 두 개 곱해서 2 될 수 있는 건 두 개 곱해서 2 될 수 있는 건 1, 2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지? 1, 2, 3, 4, 5라는 함수값들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건 1, 2밖에 없지? 그지? 그러면 F2하고 F1-1 하나가 1, 하나가 2가 돼야 돼. 맞니? 그럼 F1이 fx 입장에서 여기서 가야 되는 상황에서 1대1 f가 여기 뒤에 게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2가 될 때 이 앞에 게 2가 되려면 앞에 게 1이 되려면 f1이 2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얘도 2잖아. 그럼 안 되지? 그지? 맞아? 그러면 뒤에 얘가 1이고 앞에 게 2가 돼야 되겠는데 앞에 게 2가 돼야 돼. 여기 2가 되면 F1은 3이겠다. F1은 3이 돼야 돼. F1은 3, F2는 1 이런 상황이 돼야 되지. 좋아요. 지금 G3이 2니까 G3이 여기가 2, 여기가 2 G3보다 작아야 되는 이 값은 얘는 1일 수밖에 없겠지. G1은. 그치? 이 아래 걸로 보면 G1이 2야. 야, 1이야. G1이 1. 이거는 확정이 아니니까 얘가 1이야. 그리고 G5.
여기 있는 세 개 중에서 F5가 G5가 정하면 G5가 더 커야 되니까 4, 2 이제 경우가 많아지는데 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 4, 5 중에 들어가야 되죠? 3, 4, 5 3, 4, 5 뭐 경우를 나눠봅시다. F5가 3이면 G5가 3이면 그러면 2가 더 커야 되니까 무조건 1로 가야 되고 4가 4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이렇게 되고 F3 G4가 4니까 G4가 4가 되니까 곱해서 4가 되는 건 1 곱하기 4하고 2 곱하기 2밖에 없는데 2 곱하기 2밖에 없는데 1 곱하기 4가 될 수 있나요? 1 곱하기 4 얘가 1이 되려면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그럼 얘가 3 돼야 되지. F4가 3 안 되지? 이제 1대1 되니까 안 돼. 그럼 이건 안 되고 그럼 1하고 4가 가능한가? 4? 4 되려면 6 돼야 되는데 6이라는 값은 없으니까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둘 다 2밖에 안 되는 거네. 그지? F3이 2야. F3이 2. 그러면 F3은 4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F5는 5가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겠네. 오케이, 따라왔어? 응?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값이 1로 될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는 F2가 1, 여기 1, 그 다음에 G2가 5, 그 다음에 F4가 4, G5가 3, 5하고 12, 17이라는 값이 하나 나올 수 있네. 17. 이게요, 다 경우를 나눠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씩 다. 지금 뭔가 개수에 관련된 문제가 주어지면 지금 선생님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따져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G의 위치를 옮기게 G. 이번엔 G가 G5의 값이 내가 지금 3 났는데 G5가 이 3부터 가면 되지. 3. G5가 이번엔 3이야. 3 했으니까 여기서 구한 건 G5가 3일 때를 구한 거고 그 다음에 G5가 4일 때, 그 다음에 G5가 5일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G5가 4가 되면 얘가 큰 값이니까 5 되고 얘가 3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F를 풀려면 G4가 3인 걸 이용해야 돼. 얘가 3이야. 곱해서 3 돼야 되니까 1, 3밖에 안 되는 거지. 1, 3인데 앞에 게 F3이 1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야. 얘가 1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얘가 3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잖아. 이미 1하고 2는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3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오케이? 3이 되는 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3 말고 4가 되는 건 불가능하고 F5가 5 되는 걸 기준으로 하면 이것도 똑같지. 얘가 무조건 3으로 가야 되니까 또 안 되는 거지. 그지? 이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 오케이. 지금 요 아래 걸 갖고 한 건 이게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아래 위에 걸 갖고 해야 돼. 이 위에 거. 얘가 2야. 그럼 이제 나머지가 정해줘야지. 나머지가 또 정해져야 돼 이제. 여기까지는 확정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을 정해 나가면 G1이
G1이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요번에는 얘가 1로 가야 되고, 그지? 1로 가야 되는 게 맞나? 작아져야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얘가 1로 고정돼야 되겠다. 예. 지금 위에 걸 보고 하는 거니까 G5가 G3보다 작아야 돼. 얘가 1로 고정되는 거야. 그러면서 G1이 3, 4, 5인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어? 얘를 1로 놓고 얘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게 3하고 4하고 5가 가능한 거야. 무슨 이해하시죠? 그럼 3, 4, 5 놓고 가면, 자, 얘가 3이야? 그러면, 얘가 작고 얘가 커야 되니까, G4가 4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얘가 4가 됐으니까, 4가 되면, 아까 그거 다 괜히 줬네? 4가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될 수 있는 값이, 4면 1은 안 되니까 얘가 1이고 얘가 1, 얘가 4. 둘 다 2밖에 안 됐죠? 2. 그지? 얘가 2로 가고 그 다음에 F4는 4가 돼야 돼. 얘가 5가 되겠다.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F2는 1, G2는 5. F4가 4, G5가 1.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9. 9 하나만 남네. 9. 이번에도 또 바꿔서 F5가 1 이거 고정시켜 놓고 요번에는 얘가 4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3, 얘가 2. 그럼이 3 됐으니까 이게 3일 때는 만들어지는 게 없었죠? 아까도 3 되면은 1, 3 둘 다 불가능. 3, 1 그지? 얘가 1 돼야 되니까 안 되고 3 되면 이것도 1 되니까 안 되고 얘가 1이 되려면 3 되니까 안 되죠.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데 이거 어차피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 최대고 여기 최소겠는데 17하고 9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올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 두 가지밖에 안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잘못했어. 그지? 이거 고민하는 연습 자꾸 하셔야 돼. (35랑 36은) 괜찮습니까? 또 뒤에 37번? 네, 37번. 자, 두 실수 A, B와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hx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fx로 정의했고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x가 a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g의 x 플러스 b g의 x 플러스 b g의 x 플러스 b로 정의했는데 x가 a보다 커나 같다. g의 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1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의 모든 수저수당 a, b만으로 원소로 하는 집합을 a라고 할 때 무게도 오르는 것.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기억 0,k a가 0이고 b가 k면 b가 k가 되는 것이 a의 원소인 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니은 a가 마이너스 1, b가 4일 때 이 a 집합 a의 원소가 된다. m 플러스 b가 원소인 집합 m, b가 a의 원소이고 m은 정수인 모든 원소의 합은 m 플러스 b, 이 원소의 합은 5 플러스 루트 3이다. 너무 많이 갔구나.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fx의 식의 모양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고 gx의 경우에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1, 마이너스 2를 꼭지점으로 하는 것과 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 마이너스 2를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1, 플러스 2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fx가 이렇게 있어. 이게 y는 fx y는 gx. 여기서 y는 g의 x 플러스 b의 의미는 x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gx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야. x축 방향으로 이동해. x축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얘하고 맞췄을 때 1대1 대응 조건이 있었죠?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얘가 이동을 하면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좀 어렵긴 하겠는데 봐봐 fx가 있어 gx가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gx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자, 이런 거야. 어딘가에 x는 a라는 게 이렇게 있어.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가 a보다 작으면 빨간색을 따라가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파란색을 따라간다. 그럼 여기서 a의 위치가 x는 a가 한 이쯤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가 a의 왼쪽에서는 빨간색이 따라서 올라오는 거 여기까지 와. 그리고 나서 a보다 큰 쪽에서 파란색을 따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끊기지. 그치?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얘가 빨간색 그래프를 따라가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끊겨. 그런 다음에 파란색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야. 다시 빨간색 그래프를 따라가.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연결됐어. 1대1 대응이 될 수 없죠. 왜? 이 부분에서 만나는 점이 3개잖아. 이러면 안 돼. 오케이? 그치? 알겠어?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 빨간색 그래프에서 증가하는 부분까지만 들어가야 되고 파란색 그래프에서도 증가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축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돼? 축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두 개의 그래프 중에서 파란색 그래프는 고정되어 있는 거야. 아니, 이 분홍색 그래프는 fx는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근데 gx는 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여기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좌우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높이는 딱 고정되어 있는데 말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은 저 B에 의해서 파란색 이 GX라는 그래프가 좌우로 움직여서 만들어낼 때 그 값을 반드시 이런 식으로 가져야지 얘네들이 연결될 수 있다.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어떤 얘기인지? 응? 그러면 일단 만나야 돼. 얘네들 둘이 만나는 과정에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려면 x가 a보다 작은 쪽과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이 그래프들이 만나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 중에 하나가 a, b, a가 0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치? 이 0에서 x는 0에서 0을 기준으로 하면 0에서 만나야 되는데 위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 되지? 위에다 0 집어넣으면 1 되지. 그치? 위에다 0 집어넣으면 1 돼. 이 아래에다가 0 집어넣으면 GB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다가 B 집어넣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2B GB니까 마이너스 1 B의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B의 값 B가 어떻게 되죠? 이 B 구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들어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1 빼기 루트 3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존재하려면 플러스구나. 플러스. 존재하지 않네요. 자, 다시 fx에 대한 식을 정리를 잘못해서 그런데 이게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축의 위치가 x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0이라는 자리에서 이 0이 되는 지점에서
이 gx 플러스 b하고 어떻게 만나도 이 부분에서 1대1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1대0이 될 수 있는 b의 값은 어떻게 해도 존재하지 않아. 알겠니? 지금 저 fx a보다 작거나 작은데 a가 지금 0이래. a가 0보다 작아. 근데 축의 위치가 여기 있단 말이지. fx의 입장에서 여기서 이미 1대1 대응이 깨졌어요. 여기서 이만큼의 이 구간에서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지?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기억에 나와 있는 것은 a가 0으로 지정됨으로써 얘는 아예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두 번째 니은의 경우에는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a 그 fx의 그래프는 딱 꼭지점에서 지금 끝나 있는 이 상태야. 그지? 그럼 gx의 그래프가 이 뒤에서 증가만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증가만 하면 되는 거야. 증가만 하면 돼.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b를 4라고 했단 말이지. b에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 그 b에다 4를 대입하게 되면 x 4니까 4 더하기 3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거든. 4가 되면 b가 4가 되면 그러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지.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 만나기만 하면 여기다가 0 대입하면 0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빼기 2 하면 얼마죠? 4 빼기 2 되나요? 그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2가 지금 fx의 꼭지점이니까 이 꼭지점에서 딱 만나갖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니은에 있는 건 여기서 원하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에 부합한다고. 자, 봐봐. 이 문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꼭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값 있지. 이게 지금 주어진 함수가 a보다 작을 때 a보다 크거나 같을 때거든.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면 요 a라는 값이 있지. 요 a라는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요 x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얘가 큰 쪽에 있으면 이미 1대1 대응이 아니다. 알겠니?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는 거야. 자, 마지막 디귿에서 원하는 게 뭐야? 디귿에서 원하는 게 하나의 값을 정해놨지. 이 m,b에서 a의 원소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그러니까 얘가 a가 마이너스 1 작거나 같아. 그리고 이 작거나 같은 쪽에서 얘네들이 만나야 돼. 작거나 같은 쪽에서 만나야 돼.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나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b에서 x 플러스 b 마이너스 1에 이렇게 가지 말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x 플러스 b 마이너스 1에 제곱 빼기 2하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같아지게끔 되는 값이 마이너스 1보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x제곱 2x의 제곱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b 2b-2 넘어오면 플러스 2b의 x 그 다음에 1 얘하고 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0 x의 제곱 bx 마이너스 1은 0 이걸 만족하는 x값이 x의 값이 이걸 만족하는 x가 마이너스 1보 작거나 같은 쪽에서 존재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걸 존재하도록 하는 여기에서 m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들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여기서 이게 m에 해당하는 걸 b로 잡은 거니까 그지?
B로 잡은 거니까 M은 저거구나. M은 A 값이 되는 거구나. A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값이 원소의 합을 구하면 5 플러스 루트 3이다. 5 플러스 루트 3이 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갖다 잡으면 따질 게 많아지는구나. 좀 고민 좀 더 해보세요. 지금 너무 많이 오래 끌어서 이거는 이제 해야 되는 게 좀 많네. 이게 몇 번 문제야? 21번 그죠? 그 문제 자체가 21번이에요. 21번이 보통 객관식 맨 마지막 킬러 문제들입니다. 지금 없앤다고 하는 그 킬러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만 좀 이해했으면 나머지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거는 좀 제외시켰어야 되는 문제인데, 생각은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 푸는데 이제 우리 수업 시간 막 1시간씩 그러는 거야 원래. 나중에 수능배대 하면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쪽으로 자꾸 마무리를 합시다. 이거는 더 끌고 가지 말자. 39, 40, 41은 괜찮을까요? 괜찮아? 41번은 했어? 41번? 했어? 안 했어? 41번은 잠깐만 보면 이게 또 역함수 이야기 나오죠.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게요. 이거는 이 나머지는 계속 이어서 또 봅시다. 이거 이렇게 어려운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 21번이나 30번 문제들 보이면 얘네들이 앞으로는 좀 배제될 문제들이라 그래도 이런 거 풀어봐야지 뭐 실력이 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다 전달했어요. 의미는 전달했으니까 조금만 더 고민해봐. 우리 볼까요?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합성함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함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라 순수하게 함수에서만 쓰는 연산이 합성함수라는 연산이야. 두 개의 함수, fx하고 gx라는 두 개의 함수가 f가 x에서 y로 가고 g라는 함수가 뭐 y에서 z로 간다라고 할 때 이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다시 y에서 z로 가는 함수 사이의 관계를 f와 g라고 할 때 얘네들이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가는 걸 한 번에 가게 만들고 싶은 거지. 한 번에 가게 만들어주는 이 함수를 G-F, 그러니까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맨 앞에 보면 X라는 값을 F에 의해서 Fx로, 다시 이 Fx를 G에 의해서 GFX로 보내주게 되는 G의 Fx라는 이 함수를 우리는 G-F Fx라는 함수를 앞으로 연산하는 과정에서 쓰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 주의사항은 지금은 F의 공역과 G의 정역이 맞물렸는데 얘가 서로 같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F의 공역과 더 정확하게 F의 공역과 그 다음에 G의 정역 사이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f에서 선택한 값들이 그 다음에 진행되는 함수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f에 의해서 선택된 값들 중에서 혹시 gx에서의 정의역 안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가 있으면 그러면 얘는 합성함수를 정의할 수 없다. 얘네들을 정의하려면 이 f에 의해서 나온 요 값들이 반드시 g의 정의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그 다음에 합성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참고하셔야 되는 이야기가 되고 이런 관계들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합성함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그렇게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합성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가면 합성함수의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사실 제일 중요한 성질이에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F 서클 G와 G 서클 F라는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교환 법칙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바꿨을 때 같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모두 다 되는 게 아니라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면 문제를 만들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도록 이라는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되는 건 아닌 거야. 되는 경우도 있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결합 법칙. 합성함수의 어떤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F, G, H라는 세 개가 합성되어 있는 순간에 F, G, H가 이렇게 있는 순간에 내가 F하고 G를 먼저 만들어 놨어요. G하고 F를 먼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건 먼저 만든 거지 함수의 실행하는 그 순서는 여기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뒤에 걸 할 때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하는 거지. 순서에는 변화가 없는 거야. 1번, 2-1번, 2-2번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실행하는 건 얘를 먼저 할 거고 그리고 나중에 얘를 하겠지. 근데 이 1번 안에서 뒤에 걸 먼저 할 거야. 1-1번, 1-2번을 하겠지. 1-1, 1-2번을 하는 거야. FGH, HGF, HGF의 순서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이 괄호의 의미는 합성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지 실행을 먼저 하는 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합법칙에는 문제가 없다. 이것도 성립하는 거다. 알아둬야 되고 교환이나 어떤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한다라고 하면 이 합성함수에서 많이 놓치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F하고 G를 합성을 했는데 얘가 G하고 F를 합성한 거하고 똑같아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항등함수가 돼버려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합성함수의 결과가 항등함수 G는 서로에 대한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합성을 했는데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여기에 A가 B로 갔는데 이 B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거야. 오케이? 이런 관계가 A에서 B로 B에서 A로 가는 거야. F, G에 의해서 또는 G, F에 의해서 얘네들이 각각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 두 함수 사이에 gx가 f의 역함수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게 역함수의 정의가 될 거야. 이 뒤에서 연결되는. 알겠니? 자, 이 항등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항등함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 앞에서 잡아야 되는데 항등함수는 f하고 항등함수를 합성하잖아. 그럼 이 항등함수라고 하는 게 x를 넣으면 x가 되는 거지. 그지? 이게 ix야. ix가 여기다가 내가 x를 집어넣어. 그 f에다가 ix를 넣겠지. 근데 ix가 x잖아. 그러니까 fx가 돼버린 거지. 어떤 함수와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그냥 fx가 됩니다. 거꾸로 i하고 f를 합성하잖아. 그러면 ix에다가 fx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IX가 그냥 X거든. 이 f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fx가 나오겠지. 항등함수는 합성 하나만한 함수를 합성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항등함수를 f에 넣던 f를 항등함수에 넣던 얘네들은 그냥 fx 그대로 나오는 거다. 알겠어? 그런 항등함수가 둘이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됐어. f하고 g를 합성했는데 얘가 그냥 x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서로에 대한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그러니까 역함수가 나온 배경은 합성함수로부터 나온 거야. 합성함수로부터 만들어진 게 역함수다. 3쪽인가? 그 워크북 드린 거에 3쪽 개념 익힘 1번 볼까요? 이거 정정할까요? 내가 공역이라고 썼는데 fx의 치역이 먼저 하는 함수의 치역이 나중에 하는 gx의 정의요. 이게 맞죠? 이게 나중함수. 먼저 한 함수의 치역이 나중에 함수의 치역, 공역이 정의역에 포함돼야 되는 거야. 먼저 한 함수의 치역이 선택받은 값들이 그 다음에 연결돼야 되니까 그 공역이 아니라 치역입니다. 치역. 자, 기념익힘 1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 x가 a, b, c, d, x에서 x로의 함수 f가 다음 관계가 됐다. 이게 a가 되는 x의 값을 구해라. f 서클 f의 x가 a.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a는 이 동그라미 3개 중에서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지? 요 a로 온 게 누구냐면 d에서 a로 왔어요. 이렇게 온 거야. 그럼 요 앞에서 d로 오는 걸 찾으면 d로 가는 건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c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지? c가 d로 가고 d가 a로 온 거죠. f 서클 f의 x가 a가 되는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x는 c여야 된다. 지금 3쪽에 1번에 1번 했습니다. 3쪽에 1번에 1번. 이거요? 네. 네. 두 번째 1번에 2번도 보면 x, y, g 사이에 x, y, g 1, 2, 3, 4 a, b, c, d 그 다음에 5, 6, 7, 8 G 서클 F에 요거의 치역을 구해요. 치역. 치역이 뭐가 돼야 되죠? G 서클 F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가면 되지. F에서 G로 가고 X에서 Y로 가고 Y에서 G로 가면 되지. 여기서 보여지는 치역은 5, 6, 8만 들어가면 되겠다. 그지? A, B,
B로 와서 8로 갔고 2가 C로 와서 8로 갔고 3이 A로 가서 5로 갔고 4가 D로 와서 6으로 갔으니까 이 합성함수의 결과에 대한 치역은 5와 6과 8이 들어가면 되겠지. 이해하는가? 다음 페이지 개념 익힘 2번. fx가 2x 플러스 gx가 3x 마이너스 a g에 f에 g 1 얘가 5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랍니다. 우리가 g1의 값이 3 빼기 a가 될 거고, 그지? 3 빼기 a가 여기 들어가면 3 빼기 a가 들어가면 6 빼기 2a 더하기 1이 5여야 하는 거.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따라서 a는 1이어야겠죠. 그지? 문제를 풀 때 얘가 5가 되려면, 이 값이 5가 되려면 x가 2여야 되지.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g1이 2여야 되는 거야. 그지? 여기다가 3 빼기 a가 2가 돼야 되니까 a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값이 얘가 5가 되기 위한 x 값은 2여야 하므로 g를 2라고 잡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fx가 2x 플러스 1이고 g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에 대하여 g서클 fx의 합성함수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교육과정상으로 봤을 때는 이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1차 함수만 가지고 다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확장해서 계속 다루겠지만 1차 함수를 가지고 보통 합성함수나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교과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서클 f의 x를 구하래요. g서클 f x를 구해라. 그럼 우리 g에다가 fx를 대입할 거죠. 그치? 그럼 fx라고 하는 함수가 2x 플러스 1이니까 2x 플러스 1을 fx에다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됩니다. gx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에 2x 플러스 1 하고 플러스 2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념 익힘 3번으로 교육합니다. 개념 익힘 3번. 자, 기호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F1은 F, F2는 F, 서클 F, F3은 F, 서클 F의 2.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F6은 F 합성 F5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위에서부터 보면 F1이라고 하는 게 F야. 또 여기 나와 있는 게 F2는 이 앞에 주어진 거하고 F를 합성을 하면 더한다는 뜻이지. 이제 F3, F의 3이라고 하는 건 F2를 한 다음에 여기 하는 거니까 이 F라는 함수를 가지고 F의 지수 자리에 있는 이 6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합성한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성의 횟수. 5번 한 걸 F에다 또 한 번 더 합성하면 F6이 된다는 뜻이니까 5번 한 거, 4번 한 걸 F에 집어넣으면 F5가 되는 거야. 이 위에 있는 것의 의미가 합성의 횟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 거듭 제곱의 의미가 아니라 합성의 횟수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1번에 fx가 x 플러스 2야.
그러면 F에 100, F 100에 5를 대입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지. 뭐 fx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면 f2를 만들잖아. f2를. 그러면 요 x 플러스 2를 x에다 집어넣는 거야. x 플러스 2에다가 2를 더해. 그럼 x 플러스 4가 되겠지? 그지? f3을 만들려고 하면 이 x 플러스 4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6이 될 거고. f4는 x 플러스 8이 되겠지. 그지? fn은 뭐라고 쓰면 되지? fn은 x 더하기 2n이라고 쓰면 되겠지. 결국 2가 더해질 거니까 2가 한 번 더해졌고, 두 번 더해졌고, 세 번, 네 번. n이면 n번 더해지는 거야. 2n만큼 더해지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 써져 있는 f100은 얘를 만들면 x 더하기 200이 될 거고, 따라서 f에 100에다가 5를 대입하면 205, 205가 문제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그지? 규칙을 나타내고 있는 그 식을 만들어 봐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fx가 2x야. 그리고 f10에 이런 뜻이야. 여기 마찬가지죠. 여기 나와 있는 건 f2를 구하면 2x에다가 x자리에 2x를 집어넣으면 4x가 될 거고, f3을 구하면 4x가 다시 여기 들어갈 거니까 8x가 될 거고, f에 4x를 구하면 8x를 다시 집어넣으면 16x가 되니까 여기로부터 여러분들이 fn의 x를 구해보면 얘는 2의 n제곱 곱하기 x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f10x는 2의 10승의 x, 따라서 f10의 1은 2의 10승 1024가 답이 됩니다. 1024. 오케이. 규칙을 찾는 거야. 규칙. 규칙을 찾아나가다 보면 지금처럼 2가 계속 더해지거나 2가 계속 곱해지는 것도 있지만 반복되는 것도 있어요. 반복되는 거. 반복되는 형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자, 네 번째. G 서클 F와 F 서클 G는 다른 건데, 근데 같게 되도록 하는 값을 구해봐라. F가 2x 빼기 3이고 g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a야. 근데 얘네들이 같아졌으면 한데, 그래서 이 같아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f를 g에 집어넣고 g를 f에다 집어넣게. f를 g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빼기 3에 더하기 a가 될 거고, g를 f에 집어넣으면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a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적용과 우변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3 플러스 a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나올 거야. 근데 얘네들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값을 정하는 거라면 3 플러스 a하고 2a 마이너스 3이 이 부분이 같아지면 되겠죠. 1차 부분은 언제나 같기 때문에 상수항이 같아져야 된다. 3 플러스 a와 2a 마이너스 3이 같아지도록 a의 값을 정하시면 a는 6이 됩니다. a는 6.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G3. G3은 마이너스 3 더하기 6이 되니까 3이라는 값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건 법칙이 성립하진 않지만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그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A 값을 결정해달라. 이런 거지. A가 6이면 여기 주어져 있는 F와 G는 합성함수에 대하여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F 서클 G.
요것이 6x 더하기 7이고 fx가 x 마이너스 5일 때 h 서클 g의 f 오타입니다. 오타. 여기 앞에가 F가 아니고 여기 H야. 이거 고쳐주시겠습니까? 자, 문제 F 서클 G가 아니라 H 서클 G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H 서클 G, 그다음 F 이 두 개 있네. 여기에는 G하고 F가 묶여 있고 F가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하지만 결합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얘를 이렇게 써도 된다. 그지? 결합 법칙에 의해서. 합성함수가 결합 법칙 성립하니까. 그러면 F4를 먼저 구하시고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1을 위에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6 더하기 7. 1이라는 값을 답으로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5번. F하고 G를 주고 HX를 구해라 라고 하는 그 합성함수의 관계식을 주고 구하래요. 그럼 HX라는 함수가 G에다가 대입이 돼야 되죠. HX가 G에 대입이 됐을 때 FX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HX를 GX에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HX 더하기 2가 FX 2X 마이너스 3하고 같아야 되는 상황이야. HX를 구하기 위해서 2를 넘기고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h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됩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죠. hx를 먼저 실행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뒤에 있는 hx는 hx의 형태를 그대로 넣은 상태에서 합성함수를 만드시면 hx를 구할 수 있는 식의 모양이 보여집니다. hx가 앞에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관계가 h 서클 g로 바뀌어 있으면 이 관계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주어져 있는 이 식은 h에다가 g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집어넣을 거고 2x 빼기 3이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h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h 뒤에 들어있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하는 부분을 t로 치환할 거고 치환하게 되면 우변에 있는 x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x는 마이너스 t 더하기 2라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드셔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치환했어. 근데 우변에 있는 x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려면 x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집어넣게 되면 저기 나와 있는 ht는 마이너스 2t 4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 마지막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변수라고 하는 문자를 쓸 때 이 t라는 문자를 다시 x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 hx의 x와 여기 들어있는 x는 서로 다른 x입니다. 식의 모양을 x에 대한 그러니까 한 문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걸 보기 위해서 x로 바꿔 쓴 거지 원래 모양은 이게 맞죠. 지금 바꿔놓은 이게 맞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hx는 요 t라는 문자를 다시 한번 x로 바꿨다라는 거지. 그때 이 x는 우리 문제 제일 처음에 있었던 x와 다른 x라는 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세 번째 3번이 H 서클, G 서클, F에 X가 GX랑 같다. 이것도 치환이라는 과정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HX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여기에 G 서클 F부터 만들까? G 서클 FX? G 서클 F에 X를 만들어 보면 fx를 g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더하기 5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 값을 h에다 집어넣는 거지. 마이너스 2x 더하기 5를 넣었을 때 gx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치워낼 거야. 마이너스 2x 더하기 5를 t라고 치워낼 거고. 그리고 x라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t 마이너스 5 x를 2분의 t 마이너스 5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정리하면 ht는 마이너스 2분의 t 마이너스 5에 더하기 2 이거 2분의 4니까 2분의 4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5 플러스 9가 되겠는데? 그리고 나서 hx로 바꿨으면 2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겠다. 근데 마이너스 맞춰야 되지 않아? 마이너스가 왜 생겼냐고? t 5를 넘겼어? t 빼기 5 저기 위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여기가? 네.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여기서 집어넣을 때 없애라고? 네, 알겠어. 잘못했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2분의 t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고, 따라서 hx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맞겠다. 다음 페이지 6번이지 6번 세집합 x, y, g에 대하여 1대1 대응인 함수 f 여기에 구하라. 6번 x, y, g 1, 2, 3 A, B, C 4, 5, 6 문제의 주어진 조건은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죠.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F3의 값을 구해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2가 갈 수 있는 건 B하고 C가 가능하죠. B하고 C. 그 다음에 3이 갈 수 있는 것도 B하고 C가 가능합니다. 여기 하나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제 G 서클 F에 E가 4다. 여기 있는 2는 출발해서 도달하는 곳이 여기여야 돼. 그러면 자, 2는 A로 갈 수 없고 2는 C로 갈 수 없지. 따라서 2가 갈 수 있는 곳은 B로 가서 4로 가는 방법밖에 없지. 오케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G 서클 F2가 4라는 것 때문에 얘네들의 위치는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1대1 대응이어야 하고 이놈은 이렇게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F3 C가 답이 되겠네. F3은 C. 오케이. 칠번입니다 7번. y는 fx하고 y는 x, y는 fx와 y는 x가 있고 f 서클, f 서클, f d 이걸 구하래. 여기 따라갈게. 여기 나와 있는 걸 따라가 보면 d가 여기 어딘가 이쯤에 d가 있는 거야. d. 오케이? d가 있고 이 d가 선택한 이 값을 구해보면 얘가 c가 돼요. c.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가 시작하는 건 y는 x가 기준인 거야. 여기 y는 x하고 만나는 거 있지. 그럼 여기가 c가 되겠지. 그지? c에서 다시 만나는 지점이 있지. 이 만나는 지점을 쭉 가면 여기가 지금 b랍니다. b. 그럼 b하고 또 만나는 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또 내려오면 여기 b가 되는 거야. b에서 다시 가서 쭉 가면 여기 a가 되는 거야.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대입해야 돼. 한 번 b가 됐어. 얘가 c를 대입했더니 b가 됐어. 여기 b를 대입했더니 다시 a가 된 거지.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의 결과는 a가 된 거다. 오케이. f 서클 fx가 a가 됐어요. 근데 이게 a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간 이 값은 b였겠죠. 이 a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b가 들어간 거예요. b.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b가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b가 선택되기 위해서 온 값이 c였던 거잖아. 그지? 따라서 여기 맨 처음에 들어간 이 x의 값은 c가 된 거야. fc가 b, fb가 다시 a가 된 거지. 알겠어?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때 x값은 c가 된다. c. 그래프를 읽어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y는 x가 한쪽에 있는 x들이 좌표만 줘도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에 의해서 y 좌표들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주의해서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어, 8번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거고 나는 이 8번 문제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8번에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y는 fx야. 이 그래프를 보고 y는 f 서클 fx를 구하래. 응? f 서클 fx f의 fx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x 값이 변함에 따라 얘는 어떻게 가냐면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지. 그지? 이해하십니까? 또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2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때 1이고 여기가 3일 거예요. 이 직선이니까 0에서 4까지 올라가는데 0부터 2까지 변했으니까 위로 올라갈 때 0부터 2, 0부터 2부터 4 이렇게 넘어갔을 거라는 얘기지. 그지? 자, 다시 잘 봐봐. x가 0부터 x가 0부터 4까지 변하는 동안에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0에서 4까지 올라가지. 그런 다음에 4에서 다시 0으로 내려오지. 그지? 0에서 4까지 가는 동안 올라갔다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래프는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니까 여기 4가 있고 4가 있으면 잘 따라오면 돼. 0부터 쭉 올라가 이렇게 y값을 잘 봐봐. y값이 0에서부터 3까지 변하지. 0부터 2까지 가는 동안에 y값이 0부터 4까지 변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게 합성함수를 만들 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저 함수의 y값이야. y값 0부터 2까지 가는 동안에 얘가 0에서부터 2에서 4까지 가는 동안에 x가 그럼 fx는 0에서 4로 갔다가 4에서 0으로 갈 거 아니야. 따라오고 있니? 이거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느낌 되게 중요한 거야. x가 0에서 2로 가는 동안에 y값은 0에서 4까지 갔어. 그럼 이 자리가 0에서 4까지 간 거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는 0에서 2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여기까지 와버린 거야. 0에서 2까지 가는 동안에 0에서 4까지 올라가 버렸잖아. 그치? 다시 2에서 3까지 가면 4에서 0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 가는 동안에 4에서 2로 내려왔지. 4에서 2로 내려오잖아. 4에서 2로 내려올 때 이게 위로 올라갔단 말이지. 그리고 올라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동안에 3에서 4까지 가는 동안에 2부터 4까지 왔잖아. 2부터 0까지. 이 그림에서 2부터 0까지 가는 거 아니야. 2부터 0까지. 그럼 2에서 4에서 0으로 떨어지는 거야. 4에서 0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 그림을 거기 나와 있는 171쪽에 책으로 봐봐. 책으로 171쪽. 책으로 171쪽을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함수를 4개를 다 구한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하면 이런 짓을 안 해도 돼. 얘가 0부터 1까지 변하는 동안 0부터 2까지 갔으니까 y 값이 0부터 2까지 갔으니까 그 값을 이 그래프에서 보면 0부터 2까지 올라갔잖아. 그지? 다시 1에서 2까지는 2부터 4까지 올라갔지? 2부터 4까지 변했지? 여기서 2부터 4까지 변하는 걸 보면 0에서 4까지 내려오잖아. 4에서 0까지 내려오잖아. 다시 2부터 3까지에서는 4에서 2로 왔잖아. 4에서 2로 올라면 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거야. 근데 0부터 2까지 4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맞아요. 4까지 올라가. 밑에서는 왜 0부터 1까지 0부터 2까지 y좌표를 보면 0부터 4까지 올라가는 동안 0에서 2까지 간 다음에 4로 간 거잖아. 네가 합성을 한다의 의미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fx가 들어가는 거야. y 값이. 그러니까 x 입장에서 0에서 2까지 변하는 동안 y 값은 0에서 4까지 간 거야. 그 0에서 4까지 간 걸 f 서클 fx에다가 그릴 때는 0에서 4까지 가는 동안 이 그래프는 이렇게 변하는 거지.
0에서 4까지 가는 동안 얘는 올라갔다 내려온 거잖아. 그게 0부터 2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야. 그치? 그리고 다시 2에서 4로 올 때는 4에서 0으로 떨어졌지. 4에서 0으로 떨어지는 걸 거꾸로 생각하면 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잖아.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지? 4에서 0으로 가는 동안 4에서부터 2까지는 증가했고 2에서부터 0까지는 감소했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변한 거지. 응? x가 4에서 0으로 가는 동안 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린 이걸 그린 게 아니고 이걸 그린 거야. 근데 이게 똑같잖아 지금.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의 그래프가 여기 나온 거라고. 요게 이해가 돼야 뭐 수식으로 정리하든 말든 합니다. 안 그러면 수식으로 저기 4개가 나오지? 라는 느낌이 안 나요. 좀 이해하시면서 그림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조금 더 드려야 되는 걸 못했는데 12쪽까지, 그러니까 프린트로는 12쪽, 그 다음에 마플 교과서로는 173쪽까지의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갖고 오시면 수요일 아침에 간단하게 질문 받고 역함수 관련된 이야기. 그날은 조금 진도를 제가 좀 많이 무리해서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유무리함수 전까지 다 진도를 끝내 보려고 하니까 한번 쭉 나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유무리함수는 매우 쉽습니다. 원래는 어려울 수 있는데 해보면 그러니까 개념적인 거에 대한 이해만 매우 쉬운 단어입니다. 유무리함수는 실제로 맘만 먹으면 2시간이면 다 끝낼 수 있어요. 여기 집에서 어떤 다른지 그러니까 어렵다의 내용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건 아까 우리 앞 시간에 질문 받았을 때 맨 마지막에 푼 문제처럼 그런 게 원래 어려운 문제들이거든. 근데 그거를 배울 때 개념은 되게 쉽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개념은 합성함수, 역함수가 원래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개념적인 건 되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게 뭐 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거든. 근데 나중에 보면 문제는 합성함수, 역함수가 제일 어렵게 나옵니다. 여기가 제일 어려운 단원입니다. 원래는 그래. 그리고 순열과 조합. 2학기 수학은 어색한 게 되게 많아요. 집합도 어색하고 명제도 어색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함수에 합성함수, 역함수 어색하고 어색한 게 많은데 근데 배울 때는 쉬운데 공부하다 보면 문제 풀다 보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는 단어는 합성함수, 역함수하고 순열과 조합이고 근데 집합 명제를 어렵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앞에 과정이 잘 안 돼 있을 때는 집합 명제가 어렵게 느껴져요. 집합 명제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을 갖다 쓰거든. 그러다 보니까 집합 명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중학교 과정이나 고1 1학기 과정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부등식이나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와 이제 풀다 보면 그럴 경우에는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 이제 분명한 건 다 잘 밟고 왔다라면 합성함수, 역함수 파트하고 순열조합이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